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가덕도 이재명 비습 사건에 대한 수수께끼가 점차 결론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같은 중대한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한 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두 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다시 발생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 4개의 전과자에게는 별 하나를 더 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중요합니다. 시정연에서 독점 분석한 충격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챗GPT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사전에 계획되고 의도된 조작 사건임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경찰청이 공개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사진을 통해서 볼 때 칼의 끝부분이 뭉툭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 칼의 양쪽 면을 갈아서 단검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번 사진은 미국산 스트롱암 블랙 플레인 엣지라는 칼입니다. 이 칼은 범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10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90이고 미국 스트롱암 제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번 사진에는 칼의 끝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는 칼날을 매우 날카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칼끝은 뾰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칼은 정반대로 끝이 둔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찌를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칼의 실물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4번 사진 속에는 아래쪽이 스트롱암 플레인 엣지 칼이고 위쪽은 김진성 씨가 범행에 사용한 단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검은 한쪽 면을 갈아서 양쪽 날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챗GPT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고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칼의 용도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챗GPT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칼의 끝이 무뎌진 모습과 날카로운 선이 없는 상태로 볼 때 이것은 일반적인 절단이나 자르는 기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러한 특성은 칼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되거나 무대 소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법적인 규제나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를 무디게 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데코레이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용도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나 맥락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칼과 위에 있는 칼 중에서 어느 칼을 이용하면 사람에게 더 위험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챗GPT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공하신 이미지에서 아래에 있는 칼은 날카로운 모서리와 뾰족한 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전형적인 날카로운 칼의 특징입니다.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위에 있는 칼은 끝이 무디어져 있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져 보이므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날카로운 칼이 더 위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진성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재판 연기 등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점, 그리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씨는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김진성 씨가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이재명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왜 칼날을 저렇게 무디게 만들어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칼로 조작해 놓았을까요? 김진성 씨는 처음부터 이재명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총선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가짜 테러극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은 제2의 김대엽 사건입니다. 김대엽 사건의 배후에는 노무현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챗 GPT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챗 GPT의 분석에 따라서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칼의 끝이 무뎌진 모습과 날카로운 선이 없는 상태를 볼 때 이 칼은 일반적인 절단이나 자르는 기능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은 매우 적다. 2. 이 칼은 연습용이거나 무대 소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3. 예술 작품이나 전시 목적의 데코레이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GPT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조작된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혼란, 카오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제1당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음모론에 푹 빠졌어. 이재명 습격범은 국민의힘 출신이고 태극기 부대 요원이다. 국가수에 찾아가고 국무총리실과 경찰을 연계해서 수상하다고 음모론을 펴고 있습니다. 180석의 파워를 이용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번 사건은 전응아들이 펼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가덕도의 어둠 속에 있는 김진성 씨는 머지않아 진실의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백할 것입니다. 무능하고 저급한 세력이 벌이는 음모와 술책은 더 이상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을 현혹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범행의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많은 토론을 바랍니다. 이 영상을 친구, 이웃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에 후원해 주신 임영옥님, 남복동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